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관성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관성력은 inertial for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inertial force, 요 앞에 세 글자 따갖고, 관성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요 사람하고 요 사람도 뭐 운동하고 있을 거고, 요 사람도 이렇게 뭐 운동하고 있을 겁니다. 운동하고 있는 두 사람이 요 속도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요, 요 놈은 VA로 운동할 거고요, 요 놈은 VB로 운동할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여기에 어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근거로 요 놈은 요 스타에서 본 A의 속도, 스타에서 본 B의 속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얘를 생략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보는 얘의 운동을 기술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의 운동을 기술하고 싶습니다. 이번 누가 볼 거냐면은 얘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운동하고 있는 A가 볼 겁니다. A가 본 B의 속도는요, A가 본 B의 속도는 B의 속도에다가 요 스타에다가 마이너스 A의 속도를 빼줘야 돼요. 요 A의 속도. 이걸 갖다가 우리는 A가 본 B의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속도는 사실 상대 속도인 겁니다. 왜냐면 사실 얘도 어딘가를 또 기준으로 또 운동하고 있을 거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하면은 화면이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와 얘가 상대 속도를 우리가 통상 얘기했던 거는 일정한 값을 가질 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만 얘기했냐면요, 같은 선상에서의 속도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회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얘가 볼 때 얘가 있는 이 공간이 회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운동이라는 게 직선 운동에 해당하는 이 선운동하고 원운동, 각운동 요 두 개의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근데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속도로 표현되고, 그 운동량으로 표현되고, 요 운동은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운동에는 선운동과 원운동이 있기 때문에 선운동에 대한 상대 속도가 있고 원운동에 대한 상대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 운동을 하면 당연히 상대 운동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줘야 돼요. 이 상대 운동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주는 게, 그러니까 내가 B의 속도를 고려하는데 A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의 운동 속도를 빼주는 겁니다. 그 효과를 이 상대 속도를 고려할 때 이 기준이 되는 놈의 속도를 빼준다는 게 상대 운동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운동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상대 운동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이 상대적이다.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1학기 때 이종국쌤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요 놈은요, 요 시스템하고 요 시스템이 직선상에서 일정한 상대속도 값을 갖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당연히 이거를 포함하는 보다 일반적인 상대 운동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몰라서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에는 관성력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개념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성력을 경험을 합니다. 언제 경험하냐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엘리베이터가 여기 1층에 합시다. 1층에서 고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때 정지 상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뛰어들어서 타진 않잖아요. 정지해 있고요. 정지해 있던 게 이제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올라가는 상황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겪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올라타면은 출발할 때 내가 있는 이 공간이 가속할 때 이쪽 위로 가속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갑자기 아래로 쏠리는 힘을 느낍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합니다. 누구한테? 얘한테 존재합니다. 물론 밖에 있는 사람이 얘를 보면요, 얘는 그냥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운동했다가 이렇게 운동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얘가 보는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는데 뭔가 힘을 느낀다. 힘을 느끼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얘 여전히 정지해 있고 정지해 있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힘인 겁니다. 요 힘이 관성력이에요. 조금 더 와닿지 않는데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버스가 있습니다. 여기 버스가 정지해 있고요. 버스에 사람이 올라타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린 얘를 프라임이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얘가 볼 때 얘는 버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정지해 있다가 이렇게 운동을 이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하는 걸 보면요. 가속 운동하는 걸 보면은 얘는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진 운동을 할 겁니다. 그게 얘가 얘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놈의 질량이 m이면 그리고 요놈은 타고 있는 이 공간이 a로 가속하고 있으니까 얘한테 f 이꼴 ma라고 하는 힘이 작용해서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 버스에 있는 어떤 카메라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카메라가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지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면에 발 붙이고 있잖아요. 이 버스에 발 붙이고 있어서 버스의 가속도를 갖고 갈 건데 얘가 볼 때는 정지해 있어요. 운동 상태가 안 변합니다. 얘가 보는 힘은요, 이 힘은 F'은요 0입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 물체 운동 방정식이 서로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좌표계가 달라서 그렇죠. 여기는 X', Y' 좌표계고요. 여기는 X, Y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얘네들을 각각의 좌표계를 놓고요. 이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어떤 다른 임의 질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매달려 있는 질점에 대한 얘기할 겁니다. 이게 질점이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 버스는요 가속하고 있고요. 버스가 A로 가속하고 있고 여기 질량이 M의 물체가 있고 여기는 지표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래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자력이 작용합니다. 이 진자를 매달고 있는 줄에 걸리는 요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보면요, 이 프라임을 보면은 얘는 정지해 있습니다. 운동 상태가 안 변해요. 기울어진 채로 그냥 가속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정지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요 X, Y 좌표계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요 X', Y''에 있는 요 물체는 가속 운동하고 있지만 얘 입장에 X', Y' 좌표계에서는 정지해 있습니다. 요 밖에 X, Y 좌표계에 있는 애가 기술하는 이 물체의 운동은요 이렇게 기술될 거예요. 얘는 작용하는 힘들은 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요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얘는 ma라고 하는 요 가속도로 운동할 겁니다. 가속 운동할 거예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가속 운동할 겁니다. 근데 얘가 볼 때는요 그냥 제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볼 때도 역시 중력은 작용하고요. 장력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에 작용하는 R자임이 있어서 가속 운동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얘가 볼 때는 정지해 있는 걸 보일 거예요. 운동 상태 안 변하는 걸로. 그래서 요 힘을 상쇄시켜주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얘 입장에서 운동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F 프라임은 작용하는 요 힘과 요 힘 있잖아요. 요 힘과 요 힘은 요겁니다. 요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 힘이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0이 되려면은 결국에 0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 힘은 0이 아니잖아요. 이게 0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추가해주는 그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요 힘을 갖다가 추가해주는 요 힘을 갖다가 우리는 inertial force 관성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관성력은 현재 이 상태에서 관성력은요 0이니까 요 문제 상황에서는 요 inertial force가 마이너스 F가 되겠죠? 네. 요게 되는 겁니다. 요 힘을 보면요 요게 F가 요거니까요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쓰면요 는 마이너스 MA가 되잖아요. 요 놈은요 질점 M에 대한 운동이고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얘를 설명한 거예요. 관성력을. 관성력은 뭐냐? 그러면은 이 공간이 가속하고 있고요. 얘에 대해서 이 가속하고 있는 공간의 가속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관성력은 무엇이냐? 어떤 질점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요 서라운딩스 있잖아요. 요 서라운딩스의 가속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동은요, 일반적인 운동은 제 질점의 운동을 얘기할 겁니다. 요 놈이 누가 보고 있냐면요, 이렇게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물체의 운동 위치를 표현하면요, 요 놈은 r 프라임으로 표현되겠죠. 그리고 요 놈이 요쪽은 당연히 r 프라임의 x 성분이고요. 요 놈의 요 값은요, r 프라임의 y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요,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는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요 질점을 기술하면요, r 프라임 x, 그러니까 r 프라임 요 놈은요, r 프라임 x에 x 프라임 카렛 플러스 r y 프라임 y 프라임 카렛 이렇게 기술되겠죠. 요 놈을 극좌표계를 기술하면요, r 프라임 카렛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요 질점 요 m의 그 속도는요, x 프라임 y 프라임 요 좌표계에서 기술되는 요 속도는요, 당연히 요 r 프라임 위치에 시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요, 이 좌표계에서는 요 놈들은 고정되어 있는 놈들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놈들이니까 얘들의 요 좌표계에서 x 프라임 요 놈의 카렛의 닷 그리고 y 프라임 카렛 요 놈의 닷, 얘들은 0입니다.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은 당연히 이렇게 기술되겠죠. x 프라임 닷 x 뭐죠? 갑자기 x 프라임 카렛 플러스 ry 프라임 닷 y 프라임 카렛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요 포맷을 보면요, 요 포맷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요 놈은 지금
요 값에 대해서 요 카렛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얘네들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프라임 R 프라임 카렛 닷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 놈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요 놈이 사실은 여기쯤에서 쓸까요? 네, 여기 딱해요. 여기가 x, y 좌표계입니다. 여기서 얘가 이렇게 x, y 좌표계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의 위치를 r lat 벡터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x, y 좌표계에서 요 m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요 놈의 좌표계는요 이렇게 r 벡터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은 r 벡터는요 r lat 벡터 플러스 r 프라임 벡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놈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x, y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속도 값이 될 겁니다. 요 놈은요 당연히 여기서 기술하는 요 놈의 x, y 좌표계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 r lat 벡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프라임 좌표계는요 여기서 기술하는 요 놈은요 요 놈은요 요 좌표계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좌표계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 벡터에 대한 값을 그대로 바꿀 겁니다. 그대로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요 놈은 요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바꿀게요. 바꾸면은 r 프라임 앞미분 r 프라임 카렛 플러스 그 뒷미분 하면은 r 프라임 카렛의 닷이 됩니다. 요 놈이 여기선 0이 아닙니다. 요 놈이 요 x, y 좌표계에서는 0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0이라서 날려버렸는데 여기서는 0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지금 얘 입장에서 x, y 좌표계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 회전운동하는 상황까지 같이 고려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운동은 요 선운동과 회전운동의 결합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상대 운동을 얘기할 때 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까지, 얘는 오메가로 표현되잖아요. 얘까지 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요 기억하시나요? 요 놈은요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카렛 이걸로 기술됩니다.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r lat 닷 플러스 r 프라임 닷 r 프라임 카렛 플러스 r 프라임 하고 요 놈을 집어넣어주면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카렛 이렇게 들어오고요. 요 놈하고 만나면 당연히 요 놈은요 r lat 닷 플러스 r 요 놈은요 지금 요 놈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이 위치 그리고 속도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줄 겁니다. 요 놈은요 그냥 v 요 놈은요 r lat 그 벡터의 닷은요 v not 이렇게 써주고요. 요 놈은요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속도입니다. 그게 v 프라임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 값을 그대로 갖고 나는 겁니다. 어디서? x, y 좌표계에서. 그리고 요 놈은요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벡터가 되는 겁니다. 요 x, y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요 질점의 속도가 이렇게 기술되는 겁니다. 얘가 보는 요 좌표계 이 질점을 포함하고 있는 서라운딩스의 그 선속도에다가 얘가 바라보는 이 회전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요 요 식을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요 놈은 원래 이제 XY 좌표에서 기술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싶은 요 놈의 속도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상대 운동을 얘기할 때 그 상대 운동의 효과가 여기 요 형태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요 상대 운동에 의한 효과가 요러한 형태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상대 속도 개념인 거죠. 여기서는 그 상대 속도가 지금 여기에 그 v0 벡터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이게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요 놈이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마이너스 박스가 들어왔잖아요. 요 놈은 병진운동, 그러니까 즉 선운동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의 효과고요. 요 마이너스 요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이 하는 요 놈은요, 요 놈은 상대적인 회전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상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동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으로 구분되잖아요. 몰라? 네. 우리의 운동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의 결합으로 표현되잖아요. 상대 운동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병진운동과 상대적인 회전운동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결합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해주고.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요, 지금 요게 요 상대적인 회전운동이 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요 놈만 뽑아내면은 만약에 요 그림에서요, 만약에 요 그림에서 요 값이 0이면 xy 좌표계하고 이 값이 만약에 알라 벡터가 0이면 그러면 이 값이 0 돼버리니까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의 지금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얘를 기술할 거예요. 얘의 시간대는 운동을 기술할 건데 둘 같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건 지금 어디서 기술하고 있는 거냐면 xy 좌표계에서 기술하고 있는 놈입니다. 요 xy 좌표계에서 기술한다는 얘기는 요 놈은 지금 단순하게 이제 요 놈을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요 놈은 회전에 대한 상대 운동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에 대한 그 상대 운동의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회전 운동에 대한 상대 운동의 효과만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병진을 빼버리고 요 값을 0을 줬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xy 좌표계에서 바라보는 요 놈의 요 프라임을 뗀 요 값이 프라임을 넣어도 무방한 겁니다. 사실 요 놈은 xy 좌표계라고 하는 그 고정된 좌표계에서의 그 속도 값입니다. 요 놈은요, 이제 여기서 요 값이 그 요거잖아요. 요겁니다. 요거는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보는 거예요. 요 놈은 r 프라임의 다시인데, 요 놈은 어디서 보고 있냐면은 회전하고 있는 좌표계에서의 그 위치에 따른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회전에 의한 효과가 또 뭐가 추가되냐면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벡터가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회전의 상대 운동에 의한 효과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는 xy 좌표계에 대해서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는 좌표계예요. 이 회전하고 있는 좌표계가 그 회전에 대한 상대 운동의 효과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얘의 위치가 요 r 프라임 벡터로 표현됩니다. 요 r 프라임 벡터가 표현되고, 그놈이 요 r 프라임 벡터로 표현됐잖아요. 요 r 프라임 벡터, 여기 r 프라임 벡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전만 얘기할 거니까요. 그리고 요 r 프라임 벡터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뭐 a라고 쓰면요, a라고 하는 벡터가 그 시간에 따른 변화를 따질 때는 고정된 좌표계에서 기술된 놈은 그 a에 대해서 회전된 좌표계에서의 그 시간에 따른 변화를 더해주고, 이게 오메가 크로스 요 놈을 똑같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기술해야지 회전에 대한 상대 운동의 그 효과를 표현을 하는, 요 r 프라임이잖아요. a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회전에 의한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원래 그냥 요게 포함되고 요게 추가로 더 붙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회전 운동이 아니면 안 붙는 운동입니다. 오메가 0이면 요 텀이 날아갈 거잖아요. 그죠? 정리하면요, 이미 정리 방금 한 건데, 그래도 해볼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네요. 회전 운동에 대한 그 상대 운동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회전이라 하면 XY 좌표계에 대해 X', Y' 좌표계가 오메가로 회전할 때 그 순수하게 회전에 대한 병진 빼버리고 회전에 대한 상대 운동만 고려하게 되면 그놈에 대해서 위치 벡터가 그 표현될 거잖아요. 요놈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면 요놈이 요거에다가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이게 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오메가 0이면 단순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회전이 없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겠죠. 상대 운동에 회전에 상대 운동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회전이 추가가 되면 요 턴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값은 요 값은 회전하고 있는 X', Y' 좌표계에서의 값이고요. 요 놈은요 궁극적으로 기술하고 싶은 요 값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좌표계에 대해서 요 좌표계가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으면 요 텀이 추가로 붙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속도를 구한 다음에 가속도를 구할 거거든요. 가속도를 구해야지 그 이너시아 포스, MA, 액셀레이션, 가속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A를 얘기할 수 있어요. A를 얘기할 때 회전에 대한 상대 운동까지 같이 고려해주기 위해서 요거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명이 개운치 않아서 미안해요.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요게 더 일반적인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우리는 그 R 벡터는요, R 벡터 플러스 R 프라임 벡터로 표현됩니다. 이게 그 XY 좌표계에 대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얘에 대해서 오메가로 운동하면서 이쪽 R낫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고 있는 요 R 프라임 벡터 있고, 이렇게 요놈이 I 벡터, 요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서 요놈에 대한 이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따져주면요, 당연히 요놈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고요. 요놈은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고서 요 그대로 들어오고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이게 오는 겁니다. 요게 추가된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요 놈을 갖다가 V 이렇게 쓸 거고요. 요 놈을 갖다가 V not 쓰고요. 요 놈을 갖다가 V 프라임 쓰고요. 요 놈을 갖다가 요 놈은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기술하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요 놈은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프라임 붙은 놈들은 X 프라임, Y 프라임에서 그 기술하고 있는 그 위치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A 벡터는요, 요거 미분해주면요, A not 이 되고요. 요거 미분해주면요, 그냥 A 프라임 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놈은요, 여기다가 지금 얘를 미분해주잖아요. 얘를 미분해주면요, 이게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요게 붙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 놈에 대한 미분을 해주는데 이 자기 자신 해주고 여기에 요 놈에 이 크로스를 해준 거예요. 플러스 얘도 자기 자신 해줘야겠죠? 자기 자신 해주면 요거의 앞미분 크로스 R 프라임 플러스 뒷미분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의 닷. 그죠?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요 오메가 크로스를 해주는 겁니다. 오메가 크로스 R 벡터. 요거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요 놈은 V 프라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이게 똑같습니다. 정리하면요, A 낫 플러스 A 프라임 플러스 요 놈하고 요거 때문에 같은 놈이에요. 이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플러스 요 놈은요, 오메가 닷 크로스 R 프라임 플러스 여기가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 식을 갖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관성력 요 F 프라임은 요 원래 실제 힘 플러스 이너시아 포스 요 형태로 표현할 겁니다. 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얘들 기술하면요, 여기에 우리는 이 질점 M의 운동을 기술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F 이퀄 MA니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요놈은요 MA 프라임입니다. 요놈은요. 그러면 요 F는 뭐냐면요, 요 F는 요 놈이에요. MA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식에다가 M을 더 곱해주는 겁니다. 요 식에다 M을 더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가 아니죠. 얘가 일로 넘어왔으니까 지금 요놈 그죠? 요놈이 다 마이너스로 들어올 겁니다. 여기 박스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순서를 좀 달리 해볼게요. 일단은 요놈부터 MA 낫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요놈이 들어오면요, 요놈 들어오면요, 우리가 요놈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각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잖아요. 요놈을 알파라고 합니다. 각가속도라고 해요. 각가속도가 뭐냐면요, 요 오메가가 이게 회전을 시간당 점점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요 오메가의 변화율을 갖다가 우리는 각가속도라고 합니다. 얘를 표현해주면요, 알파 크로스 R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놈 있잖아요. 요 놈이 들어오면은 이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되고요. 요 놈이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이 되는 겁니다. 이 박스 안에 들어오는 놈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 놈이 바로 상대적인 운동에 의한 효과를 얘기하는 요 힘이 되는 겁니다. 각각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요 놈은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이너시아 펄스인데 그러니까 병진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요 놈은요, 그러니까 요 놈은 지금 마이너스 MA 낫이 되겠죠. 요 놈은 오일러 힘이라고 해요. 오일러 힘. 마이너스 M 알파 크로스 R 프라임. 요 놈은요, 코리올리 힘이라고 합니다. 코리올리 힘. 요 놈은 마이너스 2M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요 놈은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센트리피셜. 요 놈은요, 마이너스 M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개가 우리의 관성력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있어요 더. 근데 우리는 일단 충분합니다. 이거면
그리고 보통 얘랑 얘에 대한 얘기까지 많이 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얘도 얘기할 거예요. 얘는 안 합니다. 요 놈을요 우리말로는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전향력. 요 놈은 우리말로 원심력이라고 해요. 그 지리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나오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관성력이고요.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원심 분리기 할 때 쓰는 그 원심력이 관성력입니다. 그 병진 관성력은요, 아까 버스 얘기를 했고요. 이제 회전과 관련된 관성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회전과 관련된 관성력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원판이 있습니다. 요 놈이 x', y' 좌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냐면요. 얘는 프라임 안 붙였잖아요. 프라임 아닙니다. 화살표예요. 얘 누구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냐면요. x, y라고 하는 얘에 대해서는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에 대해서 얘가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전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요 지점을 보면요. 요 지점이 여기 있다가 원래는 여기 있었다가 여기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값이 변한다고 하면 이 값이 만약에 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값이 0이 아니라고 하면 이 공간은 처음에는 여기 있을 때는 뭐 이 정도의 빠르기였다가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이런 빠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더 빨라지는 상황, 더 빨리 회전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 공간은요, 속도가 여기였다가, 이런 공간이니까, 이쪽으로 가속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속하는 공간, 이 공간이 돼버리면요, 이 공간 안에 놓여있는 이 물체는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공간의 그 가속하는 정도가 요 오메가 닷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힘이 요 R''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요렇게 표현되는 요 힘이 그거예요. 그 오일러 힘. 오일러 폴스.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요 오일러 폴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있던 애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V'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요 X', Y' 좌표계 안에서. 운동하게 되면요, 바깥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깥은 이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가는 공간이고, 안쪽은 이것보다 더 느린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느려지니까 이쪽으로 가속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속하는 공간에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관성력을 받을 거예요. 이 관성력을 갖다가 코리올리 폴스라고 합니다. 코리올리 폴스라고 해요. 이 코리올리 폴스가 그러니까 이 오메가 이제 여기 m 빼먹었네요. 요 마이너스 2m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요 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공간을 보면요, 요 놈은, 이 공간은 원래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여기 있다가 일로 오는 공간, 여기 가만히 있으면요, 원래는 속도가, 그러니까 여기 접선 벡터 이거였다가 접선 벡터가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 접선 벡터의 변화를 보면요, 이 공간은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얘도 마찬가지지만,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 공간은 요 두 벡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요, 이렇게 속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의 변화 방향이 중심을 향하고 있잖아요. 중심을 향하고 있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그걸 갖다가 센트리피규얼 포스라고 해요. 원심력이 되는 겁니다. m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이게 되는 겁니다. 네, 설명이 어디서부터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미안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좀 찾아볼게요.
얘가 있습니다. 관성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요, 정지 위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일주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정지 위성부터 얘기할게요. 정지 위성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거죠. 북에서 이 남쪽 방향으로, 이게 지금 적도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겁니다. 그럼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회전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도 얘 요 회전하는 거랑 같은 각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바라보는 요 놈은 요 거리에 그냥 정지해 있습니다. 그런 위성을 갖다가 정지 위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지 위성은 여기 정지해 있으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놈은 여기 x, y 좌표계라는 그 어떤 항성에서 바라보면요, 얘는 제대로 돌고 있고 얘 관심사는 지금 요 놈이란 말이에요. 요 놈이 중심 굴레로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볼 때 요 놈은요, 이 운동은 이쪽에 작용하는 어떤 구심력이 있는 겁니다. 이 구심력이 있어서 원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얘가 바라볼 때 얘 운동은요, 정지해 있습니다. 운동 상태가 안 변해요. 그냥 제자리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 놈은요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 입장에서 이 구심력 역할을 한 거는 지금 요 놈한테 작용하는 요 놈을 라지 M이라고 하고 요 놈을 스몰 M이라고 하면,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이 라지 M이 스몰 M을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이 됩니다. 이 그래비티가 돼요. 요 놈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 M에 대해서 M, 얘가 볼 때 이 둘레 돌고 있는 요 각도가 오메가면요, 지금 얘 오메가나 얘 오메가 같은 오메가잖아요. 오메가가요,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아니, 여기다 가르쳐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요 놈은요, 이 힘 그대로, 실제 힘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 구심력이 따라오고요. 플러스 여기에 이너시아 폴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이너시아 폴스가 얘입니다. 요 원심력이, 요게 원심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여기 있는 애가 정지위성의 운동을 설명할 때 자기한테 정지해 있거든요. 운동 상태 변하지 않습니다. 얘한테는 분명히 얘가 중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얘가 볼 때 이 정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힘인 겁니다. 그게 원심력이고, 이 원심력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구심력, 그러니까 요 놈은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은 원운동을 얘기할 때 표현했던 힘이에요. M, 오메가 크로스 R. 근데 얘 좌표계가 프라임에 붙어 있으니까 이 프라임 붙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정지위성에 대한 운동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얘 원심력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일주운동 얘기를 할게요. 일주운동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놈이 볼 때 여기 별이 있는데, 요 별은 여기 태양에서 볼 때도 이 별은 항성입니다. 항성. 일주운동. 얘랑 얘는 이 x, y 좌표계에서 요 항성은요 그냥 정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f 이퀄 0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이 항성을 바라보면요, 지금 얘는 정지해 있지만, 얘에 대해서 정지해 있지만, 얘는
얘에 대해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돌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마이너스 오메가로 운동하는 걸로 보일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고, 회전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요 좌표계, 요 값이 R 프라임 벡터예요. 그래서 얘의 속도가, 얘 V 프라임 속도가, 마이너스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요걸로 운동하고 있는 걸로 보일 겁니다. 이걸로 보일 거예요. 얘가 볼 때는 여기 어딘가 북성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걸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일주 운동한다는 게. 그런데 그리고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력이 아니라 얘가 회전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놈들은 그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어떤 관성력이? 얘는 중력 작용하고, 중력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지금 이너시아 폴스가 요 원심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미안해요 선생님 자꾸 말이 꼬여서, 얘가 보는 얘는 지금 이렇게 요 프라임 가지고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얘 원운동을 설명해 주려면요, 이 원운동을 설명해 주는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구심력이 있어야 되는 판에, 그러니까 이건데, 그러니까 좀 요 프라임은요, 요 놈은요, 얘 원운동을 설명해주는 이 구심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놈이 들어옵니다. 요 놈을 1이라고 할게요. 요 이너시아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힘이 이 결과가 요 얘기를 빼먹은 것 같아요. 일주운동이라는 거는 겉보기 운동이에요. 실제로는 얘는 아무 운동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볼 때. 그래서 선생님 얘가 얘한테 중력작용해서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써줄 게 없어요. 하지만 얘는 가속좌표이기 때문에 얘한테서 R'만큼 떨어져 있는 놈에서 항상 원심력이 존재합니다. 이 원심력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 구심력이 나와야 돼요. 구심력. 그러니까 여기 원심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구심력이 나와야 됩니다. 얘 설명이 꼬였어. 아유 미안해. 오프라인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게요. 좀 수식을 쓰면요, 요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요 놈이 요거 더하기 이렇게 이너시아 폴스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요 자리에는 0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요 자리에는 우린 이미 원심력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얘는 요 힘은 궁극적으로 구심력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근데 원심력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마이너스 m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요놈이 결과적으로 여기 뭐가 추가가 되어야지 구심력에 해당하는 m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요걸로 표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요걸 표현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새롭게 도입되는 이 뉴턴 운동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로 도입되는 새로운 또 관성력이, 두 번째 관성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얘가 코리오리플스 겁니다. 왜냐면 요놈은 사실 얘 입장에서는요, 얘가 지금 이걸로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얘를 바꿔 써줄 수 있어요. V'로. 얘도 V' 되는 겁니다. 얘 넘어가면요, 요놈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맞죠? 요 놈은 얘가 여기로 넘어가니까 플러스네. 플러스 2m 오메가 플러스 v 프라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상하네. 이 부호가 왜 뭐 이거는 부호 틀린 것 같은데 오프라인 수업에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왜 마이너스냐면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놈이 오메가 크로스 R이요. 여기에 요 오메가 크로스 R이요. 마이너스 V 프라임입니다.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지위성이건 정지위성이건 여기 항성이건 전부 다 회전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바라보면요, x', y'이라고 하는 요 xy 좌표계에 대해서 이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바라보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원심력이 작용해요. 물론 얘한테 작용하는 원심력은 얘가 바라본 얘의 운동방정식이 정지성을 얘기할 때요, 요 놈이 0이 되게끔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면 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는 xy 좌표계에서 얘는 얘 원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원운동하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놈이 요 힘에다가 지금 이런 포맷으로 표현될 때 이 값이 0이 아니에요. 이 값이 얘 m에 대해서 m 오메가 크로스 요 r 프라임이라고 하는 요 놈이 여기서는 지금 r 프라임 되는 겁니다. 요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더해서 0으로 만들어주는 이 관성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이너시아 폴스가, 여기서의 이너시아 폴스는요, 마이너스 m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이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얘를 갖다가 원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요 항성에 대해서는요, 요 항성의 운동은 우리는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요 일주운동은요, 사실은 겉보기 운동이에요. 왜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냐면, 요 xy 좌표계에서 요 항성의 운동을 보면요, 요 운동은요, 아무 운동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운동이 없어요. 운동이 없으니까, 운동 상태 변화가 없으니까 겉보기 운동인 겁니다. 근데 요 x', y' 좌표계에서 기술하게 되면요, 요 놈은요, 마찬가지로 요거 플러스 여기 이너시아 폴스로 표현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안에 이미 x', y' 좌표계가 지금 이렇게 오메가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이 포함이 됩니다. 이 원심력이 포함돼요. 그리고 얘 입장에서 이 항성은요, 얘가 지금 자기 자신 x', y''이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 놈을 갖다가 r'이라고 할 거예요. 요 r' 벡터에 대해서 마이너스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는 놈이니까 얘의 속도가
이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는요, 이 v 프라임이 마이너스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이 값으로 운동하고 있는 원운동하고 있는 이 항성의 운동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려면 얘한테는 이쪽으로 그 구심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놈이 구심력이 작용해야 돼요. 구심력은 어떻게 표현되죠? m 있고 구심력은 오메가, 근데 이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크로스 마이너스 오메가 요놈의 크로스 r 프라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놈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져갖고 m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근데 요놈이 지금 요놈이잖아요. 그래서 요놈은 m 마이너스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그래서 이때 여기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원심력은요, 위에서 구했잖아요. 요놈을 그대로 같이 씁니다. 마이너스 m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지금 우리는 일주운동을 설명하고 있어요. 일주운동에서 요놈이 의미하는 것,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요게 의미하는 것은 요놈은 m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감으로써 지금 요거 이꼴 요건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면 요놈은 지금 요거로부터 0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추가되는 관성력이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값이 있어요. 이 추가되는 값이 요놈을 갖다가 우리는 요놈은 사실 이 회전하고 있는 원파에서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이쪽 V'으로 운동하고 있는 놈이 받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 비관성계에서, 가속계에서 V'으로 운동하고 있는 놈이 받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요놈이 코리올리 펄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리올리 펄스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요놈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m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관성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식도 그렇고, 뭐 개념도 그렇고, 부호도 그렇고, 전부 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57분이 넘어갔는데요. 굉장히 미안해요. 그래도 정리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성력이란 그 뉴턴의 운동법칙을, 그 비관성계에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힘입니다. 가상의 힘이고요. 우리는 그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비관성 좌표계에서 얘를 갖다 우리는 가속계 또는 뭐 가속좌표계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법칙을 설명하려면, 즉 운동 방정식을 얘기하려면요, 우리는 f' 요 놈은요, 그냥 관성계에서 기술하는 요 힘에다가 그 새롭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 힘이, 추가된 요 힘이 관성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서운동, 그 회전운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병지운동을 표현하고, 요 내부에서의 요 좌표계에서의 병지운동과 회전운동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요것은 R0 플러스 R 프라임 요게 있었고요. 여기 건너뛰고 얘에 대해 정리하면은 요 A 프라임이요, A0 마이너스 A가 있고요. 마이너스 알파 크로스 R 프라임 마이너스 2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마이너스
오메가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놈은 지금 잘못했죠? 요거죠? 요만큼이 그 상대 운동에 대한 효과입니다. 상대 운동에 대한 효과고, 요 놈은 그 병지 운동에 대한 상대 운동에 대한 효과고요. 요 놈은 회전 운동에 의한 상대 운동에 의한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살짝만 더 할게요. 요 놈이 F 프라임으로 바뀌면요, 요 놈이 지금 없는 겁니다. 요 놈이 실제 힘이 되고요. 요 놈이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놈이 이너시아 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요, 요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요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거에 대한 이 두 개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이그젠플은요, 정지 위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심력을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코리올리즘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관성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의 이번 학기의 역학 파트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강의 영상이 너무 길어서 미안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전기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